주목받은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첫 번째 픽은 김주윤 박사님이 준비하셨죠? 네, 저는 이번 주 내내 화제를 모았던 브라질에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키워드 함께 보시죠. 브라질. 왠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브라질의 트럼프입니다. 네. 지난 10월 말 대선에서 1.8%포인트 정말 근소한 차이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를 했었죠. 그랬죠. 사실은 이제 재임 기간에도 뭐 여러 가지 언행으로 좀 논란이 됐었고 별명이 이미 브라질의 트럼프였었는데 맞아요. 이번에 한 가지 공통점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인지 영상으로 보시죠. 또 추가되고야 말았죠. 네, 브라질의 새해는 이렇게 폭동으로 얼룩졌습니다. 네, 지난 8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수천 명이 입법, 사법, 행정 3부 기관을 습격을 했는데요. 네, 룰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몰려드는 시위대 보안은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기물을 부수고 건물 내부로 난입한 사람들로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고요. 의장석 단상은 미끄럼틀이 됐습니다. 놀이터가 됐네요. A gente tem que punir quem não quer respeitar a ordem democrática tão dificilmente alcançada por nós. 배후 책임이 거론되고 있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데요. 네. 증거도 없으면서 자신에게 폭동 사태와 관련된 책임을 덮어씌우려고 한다라면서 자신의 SNS에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죠. 그렇군요. 브라질에 난리가 났군요. 딱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2년 전 미국 의사당 난입 사건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유사한데요. 네, 맞습니다. 2021년 1월 6일 대선 결과에 불복을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 의사당에 난입하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번하고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것이 그 당시 날짜 1월 6일이었고 이번이 1월 8일이었어요. 날짜도 비슷해요. 네,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의 행토도 굉장히 비슷하다 싶은 게 공공기관에 이제 침입을 해서 기물을 훼손하고 휘젓고 다니면서 이렇게 셀카도 막 찍고 네.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보우소나루 대통령 두 사람 모두 이 대선 결과에 공식적으로 승복하지 않았죠. 그리고 당선인의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건데 브라질 내 분위기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이쯤에서 브라질 현지를 연결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파울루의 KBS 글로벌 통신원 연결돼 있는데요. 김수환 통신원, 이번 사건으로 브라질 사회에서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많은 브라질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태 관련자들을 무관용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보소나루 지지자들과도 얘기를 나눠보면 대부분 이번 폭동은 잘못된 행동이다. 명백히 선을 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극렬 지지자들로 인해서 민주주의 국가인 브라질이 전 세계에 이런 무질서 국가로 보도되는 게 국가적 수치라고 여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앞서서 이미 조짐이 보였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말입니까? 네, 대선 결과 발표 직후부터 보소나루 지지자들이 불복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런 군부대 앞에서 텐트를 치고 2달 넘게 노숙 시위를 하면서 군부 쿠데타를 촉구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선 이러다가 정말 무슨 일 벌어지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좀 있었습니다. 저만 해도 지난 일요일에 상파울로 텐트 시위를 하는 현장에 가봤었는데 그곳 사람들이 오늘 드디어 행동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넘겼었는데 그 후 2시간 뒤에 바로 폭동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자기들끼리는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폭동 현장에서 400명 정도 체포되고 추가로 관련자 1,500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브라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수환 통신원 소식 고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사건은 사전에 모의됐을 가능성이 꽤 커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전에 계획되고 조직되었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하나가 셀마의 파티죠. 셀마의 파티. 예. 이게 뭐죠? 폭동 이틀 전부터 당일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위터에서 셀마의 파티라는 키워드 포스팅 수가 급증한 걸 알 수 있는데요. 네. 또 SNS에서는 셀마의 파티에 참석하라며 파티 장소를 알리는 게시물도 공유되었습니다. 저 사진 속 장소는 폭동 난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검열을 피해서 이 시위대를 모으기 위해 일종의 은어였다.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도 이번 소식을 관심 있게 봤었는데요. 이번 사태에 뭉칫돈이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점은 기업형 분홍들이 자금책이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아마존 개발을 추진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이기도 하죠. 네. 게다가 지난 10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최측근 브라질리아 연방구의 치안 책임자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주요 기관이 시위대에 너무 쉽게 뚫린 게 아닌 것인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치안 책임자가 폭동 조짐을 미리 인지하고도 방관했거나 이 치안 관리를 느슨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로 브라질은 쑥대밭이 됐는데 정작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미국에 있네요. 네, 합병증 치료한다라고 해서 지금 미국 플로리다에 머물고 있는데요. 뭐 보면은 뭐 슈퍼마켓에 가기도 하고 뭐 햄버거를 먹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지지자들이 자기를 찾아오면은 같이 뭐 사진 촬영도 하고 나름 굉장히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유롭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이 정치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네. 이제 대선 캠페인 도중에 부정선거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계속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것이 이제 강성 지지자들을 자극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픽은 박원곤 교수님이 준비하셨죠? 그렇습니다. 윤수영 MC는 뉴욕시티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나시나요? 저는 내일 제가 가장 가고 싶은 도시가 아마도 뉴욕입니다. 예, 세계의 중심지니까. 네, 안타깝게도 그런 환상을 갖고 뉴욕을 방문할 분들에게는 좀 충격이 될 만한 내용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보시겠습니다. 충격이 될 내용이요. 뉴욕 뭘까요? 쥐와의 전쟁. 들은 거는 있어요. 센트럴파크에 가면 쥐들이 뭐 많이 보인다라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 들끓는 쥐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특히 네. 최근에 쥐로 인해서 이 민원이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밤거리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 쥐들, 뉴욕에서는 흔한 모습인데요. 뉴욕의 쥐는 유독 많고 유독 크고 또 유독 대담합니다. 또 이런 몇 그런 마리예요? 대담한 쥐를 만나면 흠집,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죠. 놀라죠. 이건 또 뭐예요? 어쩌다가 숨겨놨던 쥐의 사냥 본능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비둘기가 공격당했어요. 이런 거 처음 봅니다. 결국 뉴욕시는 쥐 잡는 전담 공무원 채용에 나섰는데요. 킬러 본능을 가진 경력자라면 연봉 2억 공무원직에 도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봉 2억이고 킬러 본능을 가진 자면 도전할 수 있다. 아니 얼마나 심각하게 저런 내용의 공무원 채용 공고가 나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한 명 뽑는데 지난 2주간 무려 900명이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억 이상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억보다 더 줘야 된다고요? 예,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고요. 어느 정도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지인이 뉴욕에 있어서 자주 갔는데 네네. 하루는 위에서 쿵쿵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종의 층간 소음인가 했더니 누가 이게 뛰나 보다. 쥐가 내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쥐가 뛰는 소리가 들려요? 예,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이고요. 쥐가 얼마나 많은지 뉴욕의 인구가 800만 명인데 네. 그와 맞먹는 쥐가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쥐가 바지 안으로 들어간 그런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 수만큼 쥐들이 많이 사는 곳이 뉴욕이었네요. 네, 사실 뭐 뉴욕 쥐와의 전쟁은 역사가 꽤 깊습니다. 그래요. 1949년에는 이미 설치로 이제 전단 퇴치 부서도 생기기도 했었고요. 그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거를 이제 조치를 하려고 했었죠. 뭐 전통적으로는 길고양이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네. 쥐 구멍에다가 뭐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서 질식시키는 방법도 했었고 네. 그리고 2019년엔 특수 제작관 박스로 이제 유인을 해서 쥐를 술독에 빠뜨려서 익사시키는 방법까지 이제 고안을 했었는데 별게 다 있었네요.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산이 꽤 만만치 않게 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3,200만 달러, 그러니까 네. 우리 돈으로 약 400억 원을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했죠. 쥐 잡는데 그렇게 큰 네. 돈을 썼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네, 일단 쥐가 번식력이 뛰어난 데다가 뉴욕에 오래된 건물이 많잖아요. 네, 이 배수관도 그렇죠. 많고 벽도 두꺼워서 쥐들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여기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뉴욕 거리의 쥐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졌는데요. 왜요? 쥐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2020년에 비해 1년 사이에 40%나 증가했습니다. 이 팬데믹 때 식당들이 문을 닫고 음식물 쓰레기가 줄자 쥐들이 먹을 걸 찾아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굶주려서. 위드 코로나 이후에는 야외 테이블을 놓고 영업하는 식당이 늘었는데 이 거리 음식물 쓰레기가 쥐들에게는 천국이 된 거죠. 또 지구 온난화로 날씨가 따뜻해져서 쥐들의 번식이 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환상이 깨지네요. 그렇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 뉴욕의 쥐들이 뭐 네. 톰과 제리의 제리라든지 미키마우스처럼 그런 귀여운 양상은 절대 아니고요. 안 귀여워요. 예, 일단은 엄청 크고 정말 큰 거는 고양이만 나옵니다. 제리가 톰보다 크다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 있고 심지어.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쥐들의 공격적인 성향이 더 커졌다라고 이제 생태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유럽 인구의 절반이 사망한 전염병 패스트가 쥐떼 창궐로 또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그만큼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죠. 웃을 수 없는 참 심각한 문제 맞습니다.